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전원돌파 에이플릿 제 286화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세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과장입니다. 전디입니다. 알렉성입니다. 그만 좀 더듬어. 3번 실패했다. 3편이니까. 네, 시작하기 앞서 웹소설 큐레이션 로맨스 로판 BL편 많이 사랑해주세요. 뭐 판타지 무협편도 이미 나왔습니다. 세트 있으니까 저렴하게 한번 구해보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팩이 거대화돼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끝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팩이 페들기우스를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속이 시원했어 이때 조금. 아, 팩이 되게 세구나. 맘 어, 먹으면. 엄청 세죠. 그러면서 정령의 시간을 어떻게 막 설명하잖아요. 뭐 우린 몇백 니네- 년이 있었다. 뭐 어, 어쩌고 저쩌고. 네, 막 그러죠. 그러면서 스바루한테 너는 3가지 죄가 있어. 아 무슨 세 가지 한 300가지 죄는 있지. 근데 얘가 생각한 건 다 그냥 에밀리아 관계된 거잖아요. 약속을 깬 거, 에밀리아의 부탁을 무시하고 돌아온 거, 에밀리아를 죽게 만든 거. 그렇지. 아, 되게 큰 죄네 다. 얘 입장에서 팩은 그냥 얘 위주로 생각한 것도 에밀리아 있지만 바라기니까 또. 그러니까 안 오는 게 맞았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뭐 그런 게 있지. 그래,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맞아요. 어. 내가 없으면 넌 안 되잖아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때만 이게 쓰고. 자아 과잉이라니까 이게 너무 자아가 비대해. 아니 그 상대를 고려해서 원하는 걸 해줘야지. 지가 원하는 이걸 좋아할 거야 하고서 막 막무가내로 하는 게 뭔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치기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에밀리아가 죽었으니까 팩은 자기가 존재할 의미가 없다면서 세계 멸망시킬 거래. 존재는 자기 아 나 이게 그냥 뭐야 세계를 멸망은 좀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죽어가죠. 스바루는 막 뽀개지고 있잖아요. 얼어서. 그랬더니 팩이 갑자기 너 나태하구나 이러면서 끝나요. 그 다시 이제 장본 시점으로 돌아왔죠. 진짜 이제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막 이제는 스바루.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완전히 그냥 뭐랄까 의욕을 잃었잖아. 그래서 램한테 같이 그냥 도망가자고 하죠. 그러면서 되게 썰은 또 잘 풀대. 레마트 여기서- 보면서 이래를 뭐 너랑 꿈꾸네 마네 어쩌고 저쩌고. 아, 저 이 지점이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끊고 봤는데 뭐냐면은 램은 얘는 이제 나는 뭐 하나 뭐 스바루는 나는 뭐 존재가 필요가 없어 포기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램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아는 스바루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는 웃으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처음에는 미래에 대해서 확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집을 애는 구하고. 둘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운인데 그 날 수 장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맞아요, 생활이라는 맞아요. 그 제목이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 맞아요. 대목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빨리 치고 넘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그래가지고 막 진짜 징징대죠. 나를 막 혐오하고. 그래도 램은 널 자아가 믿어. 커졌다 작아졌다 장난 아니구만. 네. 램은 널 믿어. 나를 믿는 너를 믿어. 막 이런 느낌. 그랬나? 근데 이때 또 스바루가 또 웃기는 얘기도 하잖아. 너의 자기한테 철퇴는 하늘을 뚫을 철퇴야. 아니기. 또 램한테는 난 에빌리아가 1순위야. 그러면 넌 2순위밖에 안 돼. 그래도 나 좋아하니까 그래도 좋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저는 세컨드야. 스바루가 다시는 이제 그런 거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램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 에밀리아의 얼굴 떠올리면서 안 되겠다. 그래 돌아가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 고백을 무시하고 난 에밀리아 좋아해 이러는 거 하잖아요. 아, 잔인한 새끼. 그러니까 완전 지위주야 이거. 여기 거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고구마가 이제 그게 다란 거지 이제 여기서. 그런데 도와는 줘. 이기적이에요. 이 램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애 왜 좋아하는 거야? 뭐 램은 사실 여기서 음. 그 메이드라는 직분에 되게 가까운 애인 것 같아. 오로지 희생, 봉사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가까우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의 캐릭터로 보기는 좀 어려워지는 부분. 그래도 뭐 그런 점들을 높이 사서 아마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에밀리아보다는 확실히 더 행동하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철퇴도 휘두르고. 하늘을 뚫을 철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크루시하고 교섭을 하죠. 백경이 출연하는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근거를 묻자 또 이 휴대폰을 꺼내면서 이게 미티어다. 이게 그 시간을 알려준다. 진짜 미티어다. 아직도 배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죠? 꺼놨겠지. 슈퍼 배터리야 이 정도면. 근데 적절한 타이밍에 그 아나스타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내 용봉단 빌려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섭을 성공시키기도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스바루가 미리 다 깔아놓은 판이었지. 여기서도 사실 얘가 막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크루시가. 네,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알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백경하고 싸운다는 거는 얘가 추리해서 알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득이 됐고 음. 얘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응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너도 그 백경을 물리친 뭐 용사라는 칭호가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제야말로 협상다운 협상이 성립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빌헬름이 이제 거기 용차 끄는 그 하인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집사처럼 집사, 느낌이었죠. 집사. 하지만 이것도 클리셰인데 집사는 세 일단. 엄청 잘 싸우지. 괜히 집사까지 올라간 게 아니야. 그래. 그래서 얘가 사실 그 검성의 남편인가? 네. 실제로 검성이었던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러면서 스바루한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죠. 드디어 아내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검성이 그 백경과 싸우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비렐름의 아내였던 거지. 네, 맞아요. 검성이라는 게 뭔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뭐 그래서- 이어받겠지. 뭐 죽었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근데 굳이 이제 또 검성이를 해서 다른 애한테 이제 후계가 간다는 게 좀 재밌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게 여자라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재밌네요. 되게 이상하지 않게 그려지고 있어. 그래서 둘이 한번 이제 싸우는 게 나오잖아. 나 이렇게 한 사람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막또 결제하는 싸다가 때렸어? 아, 그 여기서 사실 스바루가 거짓말한 거는 하나 있긴 했었어요. 그 휴대폰이 미티어가 아니고 사실은 그때 그냥 나타날 때 시계를 본 거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알람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뭐 없는 기술이니까. 알람이 그 플란다스의 개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용차 모는 그 지룡 같은 애도 네. 파트라슈라고 부르나? 네, 그럴 거야. 맞아요. 그래서 백경 토벌을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죠. 막 여러 군대랑 막 모이고 막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수바루는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마술을 끌어다니는 체질이니까 다른 거는 못 도와줘도 내가 미끼 역할은 하겠다. 믿기지만 운전은 램이 한다. 그러니까요. 램이 도와줘야 돼. 철퇴 들으면서. 그렇지. 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장소에서 모두 다 대기를 하고 기다리죠. 근데 진짜 도착하는 거 맞아? 막 우성우성 하잖아요. 그때 이제 휴대폰 소리가 딱 울리면서 진짜 저 멀리에서 이 그러면서 나타나죠. 고래야. 날라다니 진짜 백경 말 그대로 흰 고래였어. 맞아요. 엄청 큰. 얘가 뭐 물리력을 행사는 거의 안 하고 마법으로 싸우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마법 흡수하는 걸로 나오지. 가까이서 보면 약간 융털 느낌으로 있어서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의 적이었는데 얘랑 이렇게 오래 싸울 줄 몰랐네. 그치. 그리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싸웠어. 정말 대규모 전투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판타지 세계에서 한 번씩 벌어지는 그 거대한 전쟁 있지.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다 몰빵돼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룡 파트라슈를 탄 랄랄라. 램과 스바루가 이제 유인하기 시작하고 이제 드디어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 비렐름의 이제 회상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왜 복수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상이 되게 자주 기가 나오죠. 나와. 생각보다. 검밖에 모르는 남자였다. 그런 꽃이 아름답니? 뭐 이런 거. 검밖에 모르는 남자였는데 어느 날 붉은 머리의 소녀를 만났다. 그러면서 갑자기 꽃을 좋아하냐고 물어봐. 뭐야? 그랬지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래저래 하다가 비렐름이 위기가 생기죠.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녀가 훅 나타나더니 막 묻상을 해요. 겁나 잘 싸워. 알고 보니까 걔가 검성이었더라. 이제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배신감 일단. 느끼잖아. 그래 비렐름이 날 갖고 논 거냐 하면서. 논 건 맞지. 그렇지. 걔가 막 이제 칼 휘두르고 있을 때 옆에서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속급 장난하네. 넌 꽃이나 봐 이런 거였지. 이제 백경 토벌을 진짜로 합니다. 뭐 마력포 같은 것도 나와요. 여기 정말 전쟁이 됐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조명탄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저녁이었는데 밤이었죠, 밤. 그래서 조명탄을 쏘니까 갑자기 뒤가 환해져. 그러면서 하고 이제 스바루는 그 몸에 그 마녀 잔향으로 미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끼지만 딱 잡힐 뻔할 때 어디서 검기가 나타나. 이게 뭐냐 그 크루시 그 여전사는 아니지만 그 5명 중에 1명인 걔가 와가지고 검기를 쏠 줄 알죠. 얘는 대단한 애야. 스스로도 무력이 꽤 있어요. 결국 각 개별 왕선 후보들도 전투력은 있을 것 같아. 상당하다. 그렇죠. 다 있었어. 안 보여준 애들 빼고는 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형의 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 우쿄라든지 미안해요. 뭐 그리고 무협지에서는 뭐 늘 검기를 달린다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실. 뭐 그런 거였고 네. 그 다음에 나는 그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비렐름이 미친 듯이 싸우는 게 난 좀 웃기긴 했거든. 그치. 칼 꽂아놓고 막 달리잖아. 아. 너무 크니까 그냥 찌르는 거는 타격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칼을 쑥 넣은 다음에 막 달려. 그러면은 피부가 스스스스 찢어지는 거야. 근데 비렐름도 이렇게 잘 싸우는데 선대 검성은 더 잘 싸웠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죽었어. 근데 백경한테 졌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혼자 아니, 싸워서 졌겠지. 그렇죠. 그리고 저기 있잖아. 그 회상 장면에서 나중에는 빌렐름이 그 선대 검성을 이기잖아. 그러니까 빌렐름 실력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그럼 왜 폴은 왜 싸운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찌르고 달리면은 근데 크게 타격은 안 입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되게 잔인하게 죽이긴 해. 막 눈알 후비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하도 후비니까 백경이 빡쳐가지고 으악 하니까 안개가 막 나오면서 그 충격파가 나오잖아요. 그게 맞으면은 존재가 사라지고 남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일방적인 전투처럼 보이는데 이제 요 아군 쪽도 많이 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 안개에 휩싸여서. 그리고 백경이 안개가 아니라 소리 공격도 하더라고. 이상한 뭐 초음파인지 뭔지를 쏘니까 아군들이 막 정신이 나가요. 내성이 없는 애들은 막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패기. 해왕색의 패기. 해양색 패기를 발산했어. 그렇지. 그래서 어떡하냐? 아, 이제 안 되겠다. 스바루가 내가 어떻게든 다시 큰 미끼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또 사몽회기를 말해서 잔향을 몸에다가 만든 다음에 또 유인을 하죠. 그때 이제 백경한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이때 비렐름이 뭐 아가미 같은 것도 자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비렐름이 백경한테 먹혔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스바루가 멍 때리죠. 아이씨 뭐야? 그러면서 하늘을 보는데 백경이 3마리가 됐네. 분명히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왜 3마리지? 미러 이미지. 그쵸. 미러 이미지는 그쵸. 레벨 따라서 한 대 때리면 얘네 다 사라지는 거야? 지금 한 5렙은 찍었어. 2마리 나온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비렐름 어떡하냐? 삼키기 전에 백경을 패자. 그래가지고 되게 심플한 계획이야. 스바루가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누가 때리냐? 렘이 때린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고래가 삼킨 거는 뭐 유구한 전통이 있잖아. 피노키오도 있고 뭐 다 그쵸. 어쨌든 다 살아남는다. 그렇죠. 죽지 않는다. 소와 애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전에 어떻게든 산다. 그러면서 크로시도 와서 막 합류를 하고 하는데 이 백경이 갑자기 3마리가 된 거는 뭔가 야로가 있다. 이거는 뭘까 하니까 스바루가 추리를 하죠. 분신이다 이거는. 그리고 분신은 보통 본체보다 약하잖아요. 2마리는 본체보다 약할 거고 본체는 어디 있을 거냐? 저 맨 위에 한 마리가 날고 있잖아. 안전하게 나는 놈이 저놈이 본체일 거니까 저 새끼를 패자. 그리고 또 작전을 세운 거야. 갑자기 머리가 잘 돌아가. 스바루가 그 렘의 고백 이후로 완전 각성을 했잖아요. 정신적으로 머리가 엄청 좋아지고. 각성하면 IQ가 높아지나?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불러줘야 돼. 제로부터 시작해야지. 그 말을 미리부터 얘기했으면 됐잖아. 어쨌든 깨웠어. 한 단계 껍질을 깨고 나온 거지. 그치. 다 해봤거든. 절망도 해보고 의욕 다 상실도 해보고 뭐 미친 듯이 고백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다 했으니까 쥐어짜서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은 좀 좋지 않던가요? 어차피 무력으로 강해지는 건 너무 그동안 했단 말이야. 이런 물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네. 뭐 요 정도는 열심히 그렇게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오그라들지 않고 왔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들 정도로 재미있더라고. 물론 전투가 되게 길어. 저 비렐름 같은 상황 10명만 데려와서 썰면은 금방 썰었을 것 같은 그러게. 느낌도 있고 나머지 되게 쩌리같이 느껴지잖아. 아무 타격을 못 주고 있으니까 죽기만 죽고. 검성 정도 데려왔으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저 맨 위에 공중에 날고 있잖아 본체가. 이걸 어떡할 거냐. 또 스바루가 작전을 따져. 내가 미끼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끼쟁이. 렘이 얼음 마법을 써. 난 렘이 이런 마법 쓰는 줄은 몰랐어. 얼음이야 뭐야? 얼음 맞아요. 마법을 쓰더라고. 근데 그게 안 맞죠. 일부러 안 맞힌 거야. 그 얼음에 스바루가 타고 있었지. 그래서 백경 위로 날아간 다음에 또 그 사망 회기를 공중에서 말하니까 코앞에서 막 씹으리는 거지. 몸에 그 마녀의 잔향이 막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백경이 눈알이 돌아가. 얘 쫓으려고. 하면서 떨어지죠. 스바루가 공중에 떴으니까. 그러고 백경은 그걸 쫓아오고 떨어지는 스바루는 또 렘이 받아준다. 렘이 다 해. 그러면은 이 백경은 뭘로 죽이냐? 여태까지 공격이 안 먹혔잖아. 그 중간에 저희가 말 안 했는데 이 여기에 엄청 세계에서 같이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뭐 플레이겔의 거목이래. 이게 되게, 있는 평원이었어.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있는. 되게 중요한 나무처럼 말했어. 이 세계관에서. 그치. 꺾어버려. 근데 이거를 밑에를 동강내 가지고 이걸로 백경 뚝배기를 빼버리는 거라고.
이거는 백강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이지. 너무 커서. 네가 크면은 세계수로부터 패버리겠다 너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까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되긴 했는데 뭐 잘 맞췄어. 쓰러지는 그러니까 뭐 속도하고 맞추기도 쉬운가 그러니까 보지. 하긴 약간 그런 느낌? 네. 거북이 워낙 진짜 세계수 느낌이고 하니까 네. 뭐 뚝배기 안 깨질 수 없다. 깔려서 이건 100% 죽었다고 보일 정도로 했지. 네. 백경의 HP가 한 틱이 남았는데 그때 비렐름이 피니시로 죽인다. 네, 복수는 얘가 해야지. 토벌을 완료하면서 그 비렐름 과거가 잠깐 나와요. 어떤 왕궁 같은데 뭐 테레시아가 테레시아가 아내죠. 저기에 검성. 비렐름의 과거 검성이 상을 받는 순간인 것 같아. 그때 비렐름이 나타나더니 테레시아를 꺾어요. 이제 검솔로 이기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서 나보다 약한 네가 검을 줘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는 집안일이나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검은 내가 주겠다. 한남. 그러니까 테레시아가 키스를 하죠. 사실 그 왕궁에 사람들 겁나 많았거든. 싸우더니 키스하니까 다들 이게 뭐야? 그런 거 아니야? 뭐 재밌는 구경을 2배로 했네. 어쨌든 그런 과거가 있었다 둘이. 근데 뭐 어떻게 죽었는지 그 얘기까지는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 아니 뭐 당했겠지 뭐. 지금 다 봤잖아. 백경이 막 이렇게 막 해치고 다니는 거. 뭐 그 정도고. 그래서 토벌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로시가 와가지고 너는 백경을 쓰러뜨린 영웅이다라고 완전히 인정을 해주는 거야. 스바루를요. 심지어 회유까지 하려고 그래 자기네 편으로. 근데 스바루가 완전 쿨거절하죠. 나는 에밀리아를 왕으로 만들 거라고. 난 대통령 만들 사람 따로 있다고 하는 모 대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근데도 이제 크로시가 엄청 우호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장을 겨루더라도 너한테는 나는 우호적일 거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번에 왔으면은 아 이거 너무 주인공빨인데 이런 느낌이 진짜 강했을 수도 있어. 굉장히 어떤 훌륭한 경지까지 도달했잖아. 근데 그 실패 앞에 너무 진짜 찌질한 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납득할 수밖에 없는, 납득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까지는 니들 납득을 안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지. 그만큼 스바루도 감동적이고 보는 우리도 약간 뿌듯한 느낌이 이 정도 되니까 있더라고. 인정을 받았구나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거를 한 게 그 마녀교 걔네들을 토벌을 하려고 한 거잖아. 그 전에 백경이 있었으니까. 뭐 에밀리아 죽고 뭐 이런 건 미래를 봤으니까. 처리하고 사실 스바루는 마녀교 일당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로시가 자기 병력도 빌려주고 검도 빌려줘요 심지어. 근데 이제 램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램이 아까 싸우면서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쉬어야 된대. 전투 불능이래. 그러나 막 램이 되게 안타까워하지.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때 또 스바루가 겁나 느끼하게 막 달래죠. 뭐 너의 영웅을 뭐라 그러지? 너의 영웅이 하는 걸 지켜봐.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지 않나요? 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뭐 나의 영웅. 내가 네 영웅. 영웅이 되는 모습을 지켜봐줘 이런 거 뭐. 아니었어요? 뭐 그랬어. 어. 뭐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서 그 대사가 오글거려. 되게 길었는데 내가 하나도 안 썼거든. 오글거리니까. 그리고 여기 철의 엄니 용병단이라고 하는 그 오사카 상인 걔 그쵸. 부대도 오고. 수인족. 그리고 지원단도 오는데 하필이면 걔가 개패에서 집했던 바로 그 율리우스. 율리오스야. 그래가지고 약간 스바루가 하긴 하죠. 약간 기분이 안 좋아졌어. 하지만 병력이 필요하니까 넘어가지. 근데 율리오스가 오더니 오히려 되게 쿨하게 각국이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한 재앙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종지부를 찍어줘서 고맙다. 라면서 하니까 스바루도 자기가 옛날에 그 찌질하게 한 거 미안하다 하면서 둘이 화해를 해요. 예. 그리고 그 숲에 마녀교가 있으니까 기습하자라고 하죠. 이미 한번 거기서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스바루가 숲으로 갑니다. 가면서 그 마녀 냄새가 나니까 그 마녀교 밑에 부하들이 오잖아. 근데 나는 너네 대가리랑 말할 거니까 물러나. 그런데 다 물러나더라고. 이거 좀 이상했어. 그 앞에 막 얘가 주교급의 어떤 잔향 뭐 그런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높은 분 같구나. 그런 느낌이었나 보거나 부하들은. 그치. 암행어사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겠지. 뭐? 암행어사요. 됐어요. 그래서 페텔기우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루 몸에서 나오는 그 마녀의 향기가 되게 높다고 그러잖아. 많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페텔기우스도 스바루한테 너는 오만이 아니냐, 다른 주교가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주교들이 갖고 있는 복음서라는 게 있죠. 복음서 좀 꺼내봐. 그럼 너 주교라고 생각할게. 그런데 스바루가 그거 더러워서 버렸어. 그러니까 주교가 아닌 거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바로 페텔기우스가 공격을 합니다. 이게 근데 작전이었던 거야. 그렇게 나왔을 때 거기 그 동굴이 있었잖아. 원래 그 스바루 처음에 잡혀갔던 동굴이.
거기에 그 용병단 남매가 빔을 발사하니까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교도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비렐름이 습격을 했지. 네. 그래서 기습을 매복하고 습격해가지고 한 방에 이제 썰어버리는 거. 그치. 되게 쉽게 해결하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네. 또 다른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바루도 이게 한 번에 죽는다고 좀 어이없잖아 스바루 입장에서 그 개고생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진짜 죽었어. 가지고 끝났나 했는데 숲에서 또 보이지 않는 손이 날라와.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본 입장이니까. 네. 그 페텔기우스의 혼이 여러 마녀교도한테 옮겨가면서 처음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페텔기우스 흉내를 내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치.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 능력이 이어가면은 약간 저런 성격이 반영이 돼가지고 떼스 일어나? 라고 생각해서 남자 여자 막 다 옮겨가니까 그게 아니었지. 그러니까 혼을 옮겨가면서 계속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였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누구의 몸을 노리느냐 뭐 이런 것까지 되게 중요했던 거였잖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회귀할 필요가 되게 없어 보이는데 정말 회귀하게 만드는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보이는 그 교도들은 다 처리를 하고서는 복귀를 하는데 스바루가 어느 순간 깨달으니까 내 일행들이 한 번도 없어. 뭐지? 그때 절벽 위에 람이 살짝 보여요. 근데 이게 환각이었던 거야. 사실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때 스바루 옆에 뭐 둥둥 떠다니던 그런 빨간 정령 같은 게 있었어. 그게 원래 율리우스가 붙여놓은 거였어요. 보니까. 뭐 정령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빨간 점 같은 게 왜 있나 했는데 되게 작화를 단순하게 설정한 것 같은 느낌. 스바루는 그 환각에서 벗어났죠.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들도 환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할 때 그때 람이 기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왜 람이 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크로시가 그 동맹을 맺자는 친서를 보냈는데 그게 내용이 없을 때 백지였대. 근데 이 백지가 뭐 무슨 의미라고 했나? 뭐 선전포고. 뭐 그런 의미라고 했나? 뭐 아무튼. 그렇지. 그러니까 람이 보고서는 이 새끼 백지 보내는데 여기서 쟤네들이랑 붙어 먹었구나. 우리 배신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이 백지를 누가 보낸 거야? 그 얘기가 나오나? 근데 정확히 설명이 안 나왔어. 그치. 크루시는 뭐 친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는 크루시가 약간 사기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긴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 되게 밤에 괜히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꼬시고 막 이래도 안 들어먹는 애였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척하는데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캐릭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진실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것도 있지 않을까? 백지를 보내가지고 얘를 우리 편으로 다시 회귀할 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자세히 나왔던가요? 잘 안 나와서 네, 저도 갑자기 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아무튼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페텔기우스가 마지막에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스바루한테 들어가는 그쵸, 거. 네, 그쵸.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남은 교도들이 있잖아. 어쨌든 간에 걔네들을 다 죽였어. 왜냐면 그게 페텔기우스의 손가락이라고 해서 그럼 10마리 정도만 죽이면 이제 끝이겠다 해가지고 다 죽이지 찾아서 마지막 하나까지 죽여가지고 이제 진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혼이 스바루한테 들어오지. 스바루가 고개를 꺾으면서 데스 하잖아.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아니 날 죽여줘 뭐 어쩌고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죽게 되죠. 여기서. 율리우스가 되게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죽여줘요.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다행히 회귀를 했는데 백경전으로 돌아가면 난리 날 것 같잖아. 그러면은 다 알았지 작가도. 그건 일기 안 끝나. 일기 안 끝나. 아니 백경전으로 돌아가서 되게 재밌었을 게 뭐냐면은 일단 나무부터 썰고 시작하면 되잖아.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렇네. 그러네요. 그렇지만 거길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미 토벌을 하고 백경은 토벌을 하고 마녀교를 어떻게 족칠까 그 회의하는 때 있잖아. 네. 그리로 이제 돌아갔어. 어쨌든 미션 하나는 해결이 됐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그게 사실 이거 좀 대단한 전개였던 것 같긴 해. 이게 혼이 옮기고 간다는 사실도 약간 충격적이었지만 그게 이제 주인공한테 들어와가지고 얘를 그치.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말 가지각색 방법으로 다 죽고 있어. 왜냐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독자나 시청자가 이렇게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다 그걸 뛰어넘어. 아 그렇죠. 그건 그게 능력인 너무 것 대단한 것 같아요, 같아요. 야 오징어 게임하고 되게 다른 점이야. 그만 얘기하라 사람의 목숨은 하나니까요. 그래 만약에 얘 회계에서 오징어 게임 들어왔으면 얘가 우승했을 거야 결국은 아니 아무튼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죽음을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재미가 좀 반감이 됐다면은 여기서는 좀 안심하고 있을 찰나에 가장 최악의 결말이 닥친단 말이지. 그치. 근데 또 작품의 특성상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갔다고 해서 안도할 수는 없는 거야. 너무 막막해 그렇죠. 계속. 약간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제가 말한 게 맞죠. 이게 뭐 되게 특별히 너무 재밌진 않은데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은 분명히 있다고. 네. 그럼 사실은 재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재밌는 거지 뭐 그게 그러면서
지금 회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식을 다른 한테 쓰이는 그런 마법이 있냐? 그러니까 율리우스가 아는 것도 많아. 옛날에 무슨 문헌에서 봤대. 역시 최후의 기사. 그러니까 스바루가 그때 살짝 말하지. 그런 게 있는데 마녀교도랑 나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가는데 이게 전 회차에서 사실은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그 스파이가 하나 있었잖아. 남자 마녀교도가. 그랬지. 잡았던 게 있었죠. 이번에는 걔가 있는 걸 아는데 일부러 작전을 설명을 해줘. 말하는 게. 그러고서는 얘가 그 다른 마녀 교도들한테 그 작전을 말해주는 거를 다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요. 사실 일부러 시간을 2시간 잘못 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마녀 교도들은 몇 시부터 이 작전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시간 전부터 작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미리 다른 마녀 교도들을 다 때려잡고 페텔기우스만 혼자 남긴 다음에 페텔기우스를 잡자. 이게 이번에 작전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잡냐? 율리우스랑 팀을 맺어가지고 페텔기우스를 잡아. 지금 사실 율리우스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안 보이면은 제 아무리 율리우스라도 어떻게 이기겠어 그거를. 근데 둘이 뭔가 좀 잘 공명한다는 그런 설정이 있었잖아요. 정령의 힘을 받은 거 아닌가? 정령을 써가지고 이제 감각을 공유하더라고. 그 정령이 한 5개 되잖아. 네. 그래서 뭔가를 쓴 거죠. 그치 뭐 있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5개 정도 되면은 아무렇게나 만들기 되게 편한 거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너랑 맞겠지. 그러니까 헌터헌터에도 그 사슬 5개를 가지고 누구야 갑자기 이름 크라피카. 그리고 나중에 아직 2개인가 1개 안 나온 게 있거든. 그거 나중에 생각하려고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손쉽게 감각을 공유한다. 하지만 좀 재미있는 장면이긴 했어. 네.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처음에는 좀 어색해가지고 율리우스도 상처를 입는데 곧 되게 금방 적응을 하죠. 그러면서 약간 무슨 필살기 같은 거 쓰지 않나요? 뭐가 막 빔이 모여가지고 화다다닥 하니까 페텔기우스 날아가고 네. 그러면서 율리우스가 피니쉬를 날립니다. 근데 어쨌든 스바루는 남았잖아. 페텔기우스가 다시 스바루의 몸으로 돌아온 거야. 이제 우리들이 다 궁금하죠. 이거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까?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하면서도 약간 납득은 안 돼서 솔직히 이 설정이. 어떤 거? 여기 이 네, 몸속에서 사망의 몸으로, 기 언급하는 그 장면 말하시는 돌아왔을 거죠. 때 사망의 길을 언급을 하니까 또 마녀가 그 몸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페텔기우스를 보더니 틀려, 네가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 페텔기우스가 그 튕겨 나간 거죠. 그래서 몸에서. 일종의 배팅이지. 그러니까 튕겨 나간 건지 본인이 실망하고 나간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 그 나는 약간 이 스바루가 마녀의 가호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페텔기우스가 못마땅했던 것 같아. 이제 네. 마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알고 이용을 했는지 뭐 그러니까 아마 그 사망의 길을 언급을 했겠지. 뭐 거기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박이었죠. 근데 그 도박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시 본체로 넘어갔어. 죽어가는 본체로. 그러다가 뭐 권능 이런 거 쓰다가 돌문덕에 깔려서 죽습니다. 진짜 죽은 건가? 안 죽었죠, 이때. 안 죽었지. 어쨌든 죽었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고서는 뭐 남았냐 하면은 이제 아까 마을 사람들을 원래 대피를 시켰잖아. 그 마녀교들이랑 싸우기 전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용차 안에 불의 마석이 있대. 그 불의 마석이 폭탄 같은 거죠, 일종의. 네, 맞아요. 네. 터지면 시한폭탄이었어요. 다 뒤진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살려야지. 그때 아까 나왔던 오토란 애가 자기가 사실은 용차를 겁나 잘 mon대. 아니 너무 잘 모으는 거 아니야? 무슨 절벽 90도인데 막 내려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스킬로 용차를 몰고서는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페텔기우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건지 죽은 걸 뭘 조정하는 건지 약간 시체 같은 느낌이죠 사실. 나는 약간 가오나시 느낌 받았는데. 가오나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있잖아. 막 그 그렇게. 모노노케 힘에 보면은 이제 막 그 악마 돼가지고 된 그 멧돼지 걔네. 아, 그래 그런 그런 비슷한 느낌도 것도 있고. 있고. 네. 약간 오마주 느낌이 좀 있긴 했어. 폭주한 거죠, 이것도. 뭔가 뒤섞여가지고 육체가 아주 멀쩡히 구축되진 않았지만 그 의지만 남아서 뭐 쫓고 있다는 느낌? 네. 약간 뭐 보이지 않는 그 손까지 사용해서 무슨 거미처럼 바뀌어가지고 막 다가오고 있지. 그때 그 율리우스한테 하나 빌렸던 것 같은데 무슨 바람마법이 하나 있었어. 네, 맞아요. 그걸로 한 다음에 불태울 때 이제 죽방을 굳이 또 때리더라고 이때. 그 정도면 한 대 때려도 돼. 그래. 페텔기우스 고생을 막 했는데. 옥수수가 날아가면서 진짜 죽습니다. 아, 이제 진짜 죽었죠. 진짜 죽었어. 다 죽었어. 근데 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모르지. 데스. 아우 그 데스. 지겨울 것 같아 얘 이제. 아니 성우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계속 흉내내고 싶게 만들든. 그래서 그 일행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또 그
마석이 에밀리아가 탄 용차에 있더라. 원래 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길로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에밀리아가 있고 스바루가 에밀리아한테 갑자기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 그 에밀리아가 멍 때릴 때 마석 덩어리를 들고 달려 나갑니다. 난 처음에 이게 동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백형 시체 같더라고. 맞아요. 글로 간 거야. 그렇구나. 거기다가 불의 마석을 던지고서는 폭발하기 전에 막 도망 나오죠. 폭발하는데 이게 폭발 정도가 거의 뭐 마을 날려버릴 폭발이던데 장난 아니던데. 그러면서 그 그렇다고 시체 했었어요. 몸마다 넣은 것 같아. 그래 이제 폭발 이게 규모가 좀 줄어들 테니까. 하지만 스바루는 거기에 휘말리죠.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고 깨니까 그 전에 계속 나오던 게 그 에밀리아 무릎 베개를 뵀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폭발하고- 데이트하면서. 여기 폭발하고 나서 막 에밀리아가 뛰어가잖아요. 스바루 하면서 그 막 있잖아요. 여자가 아, 뛰는 여자들 막 뛰어가. 여자 포즈. 너무 웃겨가지고. 일부러 넣은 건가 싶더라고. 네. 그래서 정신 차리니까 드디어 그 에밀리아의 무릎 베개를 하고 있었다. 이때 스바루가 막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에밀리아는 고백을 받아준 건지 안 받아준 건지는 애매한데 어쨌든 아니야, 이거 고맙다면은 거절이야. 무릎 베개는 해주지만 네 마음 받지 않겠어. 고맙다는 거절이죠. 네가 무조건.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널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느낌인지. 날 좋아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잖아. 자기를 구해줘도 고마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원래 고맙다는 거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간의 애니메이션을 봤지만 에밀리아 입장에서는 얘 구해서 저택에 잠깐 데리고 있다가 아파트 내 잠깐 맡겼다가 왔는데 날 좋아한대. 그거 되게 에밀리아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거야. 뭐야? 이 이런 만난 우선 접점이. 그때 폭언도 듣고 내가 그러게. 너한테 어떻게 잘했는데 뭐 이런. 그러게. 그러니까 아리가또라고. 그냥 지금 너 지금 흥분한 상태니까 그래 고마워 이런 아리가또. 느낌? 그래, 고맙고 이제 다시 보지 말자 뭐 이런 뭐 느낌. 생명의 은이긴 한데. 자, 그래서 끝났어요. 용차를 타고 복귀를 하는 거죠. 복귀를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야. 렘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걸 왜 말을 말하냐고. 했는데 자기는 에밀리아를 좋아한다고 얘가 말했잖아.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그치. 거지. 그래서 아니지. 이거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인기 없는 남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널 좋아해 줄게 이거예요? 램이라는 애도 나 좋은데 내가 다 떨치고 나왔으니까 넌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램이 누구임? 그러면 램과 다르다. 또 당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딱 그거 들으면서 씨발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또 돌아가야 돼? 이거 또 살리려고 또 뭐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독판에 들어간 그쵸. 거죠. 새로 들어간 게 그래요? 이거죠. 원래 네, 일기엔 이거요. 여기 없었대. 네. 아, 그래서 뭔가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이제 추가한 거죠. 아니야 일기에도 렘이 일을 모르는 건 똑같은데 그래요? 앞에 좀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런가? 진짜 어쨌든 좀 이 길을 답답하게 봐라. 끝났는데?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이 길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선뜻 내키진 않는 또 그런 고구마, 느낌. 고구마. 그렇지. 그리고 궁금한 것도 분명히 백경은 죽었는데 왜 렘을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죽을 때 뭔가 안개에 휩쓸렸을 수도 있죠. 아니 백경과 관계 없는 어. 뭔가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아니면은 있겠네요. 만약에 그러면은 백경에 휘말린 사람들 아무도 다 기억을 못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기억을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서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났다. 일기가 끝이 났다. 뭐 중요한 건 일단 다 끝났으니까. 네. 그래요. 궁금하면 이게 봐라. 뭐 이런 거지. 왜 이 작품이 인기가 있는지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 나온 다음에 뭐 원작의 인기도 뭐 더 높아졌다고 하고 확실히 되게 독특한 구석은 많았던 것 같아. 좀 짜증나는 구석이 있지만 어쨌든 볼만한 애니메이션. 근데 그 짜증나는 구석이 이 작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희한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독자가 이게 좋아할 만한 구석은 아닌 거야. 네. 쾌감까지 이어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겪어야 되는 그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또 생각도 막 들거든.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또 되게 모험과 뭐 사랑과 이런 걸로 풀어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또 RPG 어드벤처로 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대부분 이제 그 중간에 그 주인공의 찌질함 때문에 보기 그렇죠.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거기까지 공감을 할 수 있다면 이 작품에 완전히 매료될 것만 같아. 네, 그런 근데 10대라면은. 이렇게 내가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안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조금 많이 감정이입이 안 되긴 했었어요. 저는 뭐 이제 판타지나 무역 같은 거 보면은 회기물이 워낙 많으니까 네. 대부분의 회기물은 회기하면은 존나 세거든. 두 번째 회기했을 때 아. 이미 다 힘을 갖고 나왔어. 근데 얘는 그게 없잖아. 그거를
정신적인 그런 성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었다고 전 생각을 해서 재밌진 않았지만 충분히 납득은 했어요. 옛날에 저도 회기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웹소설 중에 이제 마왕이 너무 많다라는 그 회기물이 좀 재밌다고 해서 좀 읽어봤는데 거기는 회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초반에 막 그냥 죽어 자빠지니까 나중에는 조용히 한적한 시골에서 그 용사 중에 하급 용사로 조용히 살다가 죽는 그런 미래를 선택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었어. 최근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무슨 뭐지? 슬라임만 잡았더니 뭐 레벨 300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 애니도 있고 뭐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생에서 우리 현세지. 너무 일 많이 해서 이제 과로사에서 죽은 여자야. 네. 그래서 이제 선택된 게 얘는 이제 불로불사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하는 짓이 그냥 외딴 마을에 오두막 하나 자리 잡고 거기서 그냥 슬라임이나 툭툭 잡으면서 그럼 돈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300년 동안 안 빈낙도 하는 그 얘기야. 네. 그랬더니 나중에 엄청 세지는 뭐 이런 약간 그 시트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회기물이 회빙안이 너무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비트는 방법들도 많이 고안이 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성장을 그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회기에서 막 엄청 세진다 이러면은 조금 하면서 좀 보게 되거든. 아무튼 정신적인 성장이라는 게 되게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면 좋잖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무마시키는 일부러. 그러니까 이게 얘가 뭐 이렇게 했어. 근데 마치 한 단계 밟아 나갔는데 그거는 도저히 인간적인 성장으로까지는 안 보이는 거지. 네. 얘가 협상을 했어. 뭐 능력이 뭐 개화했어. 이런 게 아니잖아. 음. 거기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특별한 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 줄 평을 준비해온 사람부터 해. 왜 다 준비했어? 전 난 준비했어요. 히키코모리 주인공의 성장. 하지만 그 과정을 감내하긴 쉽지 않다.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할게. 소년의 순정과 순애를 충분히 봤으니 이제 쭉쭉 성장해 나갔으면. 됐다. 논문을 쓰네 논문. 자, 저는 죽어야 아는 남자의 매력은 이런 것이다. 저는 마지막이네. 끝없는 죽음으로 재미를 쌓아올린 뉴타입 이세계물. 뉴 타이프. 네. 자, 이렇게 얘기해봤고 네. 이런 회빙안을 잘 다룬 웹소설 큐레이션 시리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좀 긴 시간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이야기 해봤는데 아마 어르신께서는 어르신. 어르신들께서는 좀 생소한 작품일 수 있지만 뭐 네. 나름의 이런 라이트 노벨도 있다. 이런 네, 라이트 네, 노벨 뭐. 원작의 애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도 이제 나왔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 봐서 이제 이게 가는 거지 뭐. 우리는 늘 이런 식이잖아. 그렇죠. 근데 안 나와요. 이런 작품들은 인기가 없어. 그저 아직도 원피스 해달라고 그냥. 그렇죠. 자, 끝내볼까요?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초원 돌파. 에이 플랫.